식당에서 먹은 삼계탕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든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수육 삶는 법에 대하여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과연 유명 요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아주세요. 11월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몇십 포기, 몇백 포기씩 김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힘든 김장을 마치고 갓 담은 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은 아마도 수육일 겁니다. 이때 먹는 김치와 수육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즙이 가득한 수육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육을 먹을 때는 몰랐는데 남겨진 수육을 먹어보면 딱딱하고 뻑뻑합니다. 다시 데워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만든 수육이 그렇지 뭐. 또는 고기가 뻑뻑한 부분이려니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부실한 재료, 뻑뻑한 부위, 그리고 차가워진 수육 상태 때문일까요? 뻑뻑한 고기를 먹어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해보면 대부분 부위에 따라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험 자료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란 고기를 두드리거나 칼집을 내거나 고기에 구멍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콜라, 소주, 쌍화탕, 소금과 같은 첨가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도 완벽한 요리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족발을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양을 한 번에 큰 통에서 삶게 됩니다. 많은 양을 빨리 삶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조리합니다. 이렇게 조리된 요리는 지방 부위와 함께 먹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뿐 뻑뻑한 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등 유명한 우육면 식당의 고기 삶는 방법으로는 육수에 장시간 삶아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대략 10시간 이상 끓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그냥 부서집니다. 고기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고기 자체에 육즙은 없습니다. 고기에서 빠져나온 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고기의 다른 형태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육즙이 있고 맛있다고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팔팔 끓여 나오는 삼계탕은 어떨까요? 사이즈가 작은 삼계탕도 뻑뻑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찜기를 사용한 요리법은 어떨까요? 이 또한 많다 적다의 차이가 날 뿐 100%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시로 우리는 오랜 시간, 높은 온도에서의 조리 방법으로는 결코 완벽한 수육 요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를 삶는 온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고기의 표면이 터지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변형은 고기의 질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고기를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고온으로 조리한다면 결국 고기의 내부 단백질까지 변형되고 수축하여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무게의 고기를 두 장의 타올로 비교해서 삶은 온도를 달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의 조리된 요리가 2번이라고 이제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무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기 삶은 온도에 주의해야 됩니다. 낮은 온도는 대략 70에서 80도 정도를 의미합니다. 물과 고기를 함께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온도를 줄여서 적정 온도에 맞춰줍니다. 65도 이상의 온도는 혹시 고기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한 시작 온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온도의 조리법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미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기에 소금을 미리 뿌려두면 단백질이 물과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언제 넣어야 하고 조리 시간과 물의 양은 어떨까요? 고기를 삶을 때는 물을 먼저 끓이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고기를 넣고 함께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수축하지 않아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완전히 잠기게 물의 양을 조절해 주십시오. 삶는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기는 익으면 물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기가 크면 탐침 온도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고기 내부를 찔러 확인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삶는 온도의 중요성, 삶는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연습으로 알아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뚜껑의 열림 정도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약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 내부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지 않고 고기가 더욱 부드럽게 요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기를 삶으면 더욱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물의 온도가 단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계란은 물의 온도에 따라 변화된 분명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1번은 적정한 온도에서 조리되어 완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2번은 약간의 데미지가 있지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3번은 온도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리 온도와 조리 시간이 단백질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순수하게 고기를 삶은 온도와 시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각 재료마다의 온도를 찾고 시간을 알아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마치며 생각이 드는 것은 높은 수준의 요리 실력을 만들려면 많이 배워야 되며 그 배움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 요리에 관심 없던 사람이 브랜드 식당을 창업을 하시거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도 모르는 동네 식당을 가려면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식당이라고 해도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난 떠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비빔밥처럼 맛 없게 만들기도 힘든 음식마저 맛없게 만드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